최근 정부는 실내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코로나와의 길고 긴 싸움이 끝나갑니다. 그렇다고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다시 이런 전염병이 생길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많은 공간이 격리되었습니다. 그중 요양원이랑 요양병원은 격리 1순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매우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는 어떤 분들이 있으실까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안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 치매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한다면 어떨까요? 들어가야 할 확률이 적어지겠죠?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일까요? 근골격계 질환이란 신경과 힘줄, 근육을 구성하거나 지지하는 구조에 문제가 생긴 질환을 의미합니다. 특정 부위에 통증이나 피로가 쌓여서 움직이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면 근골격계 질환을 의심합니다. 우선 근골격계 질환을 방지하는 중요한 생활 습관을 설명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근력 운동. 우린 왜 운동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근육량 때문입니다.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신체의 근육량은 점점 빠집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사망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 후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럼 단백질은 얼마큼 먹어야 할까요? 성인 기준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2g입니다. 체중이 50kg이면 하루 50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됩니다. 단백질은 뼈와 근육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면 근육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 후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다만 너무 과다 섭취하면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개인에 따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꼭 전문가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필수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도 해당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걷기는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걷기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걷기를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심혈관 질환과 심폐기능을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뇌 기능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걷기는 체중 조절과 당뇨병 예방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걷기는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퇴근이 있는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여 혈당을 잘 소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식 생활을 금지. 교통수단의 발달로 걷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7시간 자식 생활을 합니다. 자식 생활을 하다 보면 편합니다. 하지만 몸속 혈관이나 장기에는 심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은 발표했습니다. 자식 생활이 약 35가지의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식 생활은 심혈관 질환과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제자리 걸음하면 됩니다. 이제 치매 예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뇌의 기능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떨어진다고 다 치매와 알츠하이머 아닙니다. 그럼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건망증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바쁜 생활을 하거나 걱정이 많거나 우울할 때 나올 수 있는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사람이나 장소 시간을 아는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판단력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건망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는 의외로 자신의 기억력 저하를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조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가공 식품. 초가공 식품이 치매 확률을 높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초가공 식품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고 가공, 변형이 많이 된 식품으로 설탕,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공육은 소시지,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 식품에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맛이 고소해지고 바삭바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을 안 넣기 위해 동물성 포화 지방을 넣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몸에 해롭습니다. 가급적이면 음식을 튀기기보다 삶거나 데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예 안 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선택해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치매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는 구이나 조림으로 많이들 먹고 있습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두뇌에 영양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깻잎입니다. 깻잎은 특유의 향과 식감으로 많이 사랑받고 있는 음식입니다. 깻잎은 치매 예방이나 학습 능력을 올려주는 성분이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깻잎의 가바 성분이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칼륨이 많아 신장에 안 좋은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근력 운동. 두 번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세 번째, 자식 생활 금지. 치매에 안 좋은 음식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초가공 식품. 두 번째,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 치매에 긍정적인 음식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등 푸른 생선. 두 번째, 깻잎.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